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제기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김성진 대표 측의 포괄 일죄 적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불송치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겠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샀기 네. 때문에 그렇게 불송치 될 거라고 봤고요. 경찰에서도 이제 어떤 증거가 명확치 않다 해서 이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로부터 파생된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 그때 투자각서를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측근인 정무실장이 써준 거. 그리고 이제 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다고 남겨뒀기 때문에 네. 일견 마치 성상납 의혹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와 연계돼서 뒤에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이거는 성상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아하.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것들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국민의힘은 이 결론과 또 무관하게 네. 별도의 또 이준석 대표를 일단 징계라는 그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동시에 그리고 네. 또 개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방금 들어보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무고 고발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국에는 성접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때 가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은 이번 불송치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수사와 윤리위 결정에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분석을 해왔었죠. 글쎄요, 윤리위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한데 사실 품위유지 위반 이런 거는 또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해당행위 이런 거는 아무거나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맘에 안 들면 해당이 품위 위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크게 결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한 사유가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식으로 이른바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1차 때 그 윤리위가 징계했을 때도 성상납 자체 때문에 그런 그 6개월 당직 그건 아니죠. 그걸 그 판결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 그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는 그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의했을 때 윤리위가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는 일정대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일단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오는 28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의 심리가 또 예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요, 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저희 채널A에 출연했던 전주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차에서 5차까지 다 같은 재판부인데요. 예. 제가 재판 당사자인데 그분이 동기군요. 재판장과 예. 이게 대학교 동기예요. 아하. 그런 경우는 보통 회피하죠. 52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 배당 절차를 통해서 이건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세 번째 사유가 좀 뭔가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배당입니다. 이게 기피 신청이 아니라 재배당 재배당을 신청을 해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재판장과 전주의 비대위원이 이 서울대 동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게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바꿔달라고 그러는 셈 아니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런 또 지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8일 가처분 결과가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차 때 인용이 됐는데 2차도 인용이 돼. 그러면 또 비대위라고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하면서 비대위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우려들이 지금 저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아니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았나요? 이제 와서 찾아낸 게 이제 와서 재배당 해달라. 네. 이런 거는 너무 좀 변명식으로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제가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뒤늦게 재판부에 대한 그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그것이 이렇게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의 기만 살려주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